이제 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요. 그 현재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현재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현재도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그 아키텍트들이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건물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에 보면은 최대 그 건물 구석에 건물 방 그 각각의 방 구석에 보시면은 이 방에는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다라는 팻말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혹시 궁금해하신 적 있으세요? 대체 누가 어떻게 그걸 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기본적인 그 규정이 몇 가지 있고요. 그 기본적인 규정을 넘어서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디자인이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몇 명까지 가득 차 있었을 때 정해진 시간 안에 사람들이 모두 다 탈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탈출을 모두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그 건물 안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면은 당연히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컴퓨테이션도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구 주제 자체가 이 연구 주제 자체가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 건축학과나 이제 그 산업공학과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리그레스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그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컴퓨테이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줄이고 컴퓨테이션 파워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가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은 건축가들 측면에서는 자기는 디자인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싶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싶은데 바꿀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야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거가 저희 연구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클라우드 시뮬레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빌딩 옵티마이제이션도 빌딩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도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둘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결합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움직임과 빌딩 디자인을 각각의 패턴을 학습을 해서요. 각각의 패턴을 학습해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것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건물 디자인이 파라미터로 제정이 된 파라미터로 정의가 된 건물 디자인이 자동으로 맞는 그 최적의 형태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 최적의 형태라는 것은 물론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기준은 당연히 그 탈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에 있었을 때 탈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건물 디자인을 자동으로 찾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실제 디자인하고 비교를 해서 실제 건축가가 디자인한 것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를 어,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포스드 프레임워크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 디자인이 있습니다. 베이직 디자인이 있고 이 베이직 디자인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바뀔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가구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벽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라미터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랜더마이즈를 해서요.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랜더마이즈한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학습을 할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 탈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대 이동한 기간은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매트릭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아웃풋 값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인풋 값은 건물의 디자인 형태가 되는 거죠. 파라미터로 표현이 된 건물의 디자인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인풋과 아웃풋을 갖고 있으니까 단순히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프리딕션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어떠한 새로운 디자인 형태가 파라미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 디자인 형태를 같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했을 이 디자인이 주어졌을 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데는 몇 초가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훨씬 빠르게 이제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제 메타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처음에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디자인은 랜덤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최소의 최소의 탈출 시간을 향해서 디자인을 조금씩 자동으로 변경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탈출 시간이 최소화가 되는 디자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는 이제 현재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은 그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실제 그 블루프린트예요. 그래서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 빨간 부분이 이제 그 한 구획인데요. 이 구획을 이제 파라미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 레몬색 이제 박스들이 있는데요. 이 레몬색 박스들에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스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을 스폰을 해가지고요. 이 가상의 에이전트들이 이제 파란색 점으로 탈출을 하려고 할 겁니다. 파란색 점으로 탈출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리게 되고 어디에서 덜 몰리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고요. 이니셜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탈출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릴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그 덴시티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시면은 이게 84.9초 그리고 85.8초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 디자인을 받아요. 이니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을 해 나가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제 옵티마이즈가 된 디자인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탈출 시간이 훨씬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방금 보신 레이아웃하고 이브 레이아웃하고 조금 다른 게 이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프루브 오브 컨셉을 위해서 만든 이제 그 가상의 블루프린트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레이아웃은 아까 두 슬라이드 전에 보셨던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그 일부 구획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랜덤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이 랜덤 레이아웃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개의 그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네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클러스터 A, B, C, D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각각의 클러스터 형태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한 결과 보시다시피 옵티마이즈가 된 이후에는 비록 세부적인 디자인은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은 옵티마이즈 된 이후에 이제 A 클러스터에 보시면은 혹시 지금 제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예, 보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위치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플로우하고 어디에 컨제스천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레이아웃이 거의 큰 차이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레이아웃에서 시작을 하고 실제 처음 레이아웃이 어떠했고 최종적으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탈출하는 경우나 어디에서 버틀넥이 어디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지는 어느 정도 그 평준화가 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그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뭐 알겠는데 알겠는데 대체 그 얼마나 좋은 거냐? 단순히 그림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 직접적인 비교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의 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지 실제 엑스퍼트, 실제 건축가가 디자인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만들어낸 레이아웃이에요. 이거는 옵티마이즈가 되지 않았고 랜덤하게 만들어진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에서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보시다시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플로우에. 그래서 저희는 이 두 플로우, 이 플로우 덴시티를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아래 보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제 빨간색은 엑스퍼트 레이아웃에는 존재를 하는데 랜덤 레이아웃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파란색은 반대입니다. 즉 다시 말해 빨간색은 false negative를 얘기하고 파란색은 false positive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이디얼한 시츄에이션에서는요. 즉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다음의 레이아웃은 엑스퍼트 레이아웃과 비교를 했을 때 완벽하게 하얀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레이아웃은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거고요. 컴패리즌 결과는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이 연구를 진행을 케이스 스터디까지 하고 나서 실제 프리딕션이 실제 탈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단순히 프리딕션 그냥 네트워크가 뉴럴 네트워크가 프리딕트 이 정도 걸릴 것 같아라고 프리딕트를 하는 거랑 그 만들어진 찾아낸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또 실제로 비교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저희가 옵티마이즈한 레이아웃이 심지어는 엑스퍼트 레이아웃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엑스퍼트보다도 더 좋은 레이아웃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두 번째 이제 연구 내용은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이어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 트래젝토리를 이제 그 프리딕션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리얼 월드에서 프리딕션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HTTP 그 사람 트래젝토리를 프리딕션하는 모델들은 굉장히 제한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ETH UCI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제 밑에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그 이미지고요. 또 다른 거는 비랏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스탠포드 드론 데이터셋이라고 드론이 이제 그 스탠포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공에서 찍은 것이 있고요. 또 다른 데이터셋 이제 이건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요. 비교적 최근 건 2022년, 23년 에 나온 건데 이제 그 휴머노이드는 아니고 거의 반휴머노이드 바퀴가 달린 로봇이 이제 그 길을 이제 캠퍼스였던 것 같아요. 캠퍼스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온 시스템 카메라, 그 로봇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트래킹을 하면서 찍은 그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 이제 실비어 사바레스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건데, 근데 거기 그 데이터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이 모든 데이터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람 수도 굉장히 적고 사실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줘도 크라우드라고는 도저히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크라우드 많은 군중의 행동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의 그 인바이러먼트하고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교화된 그런 벤치마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한 거는 이제 A2X HTTP 벤치마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고 또 하나는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관련된 매트릭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저희 핵심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A2A,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의 컨트리뷰션은 크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져와 가지고 했고요. 그게 여기 빨갛게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environment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랜덤한 블루프린트를 생성을 하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해서요. 그래서 블루프린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사람 environment 지난 연구 이제 과정에서 이제 제시가 된 몇 가지 특징적인 그 세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버튼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디자인을 해서 거기서도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hort term, 상대적으로 짧은 트레젝토리들이고요.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신테틱 데이터, 그 합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서 이것들은 굉장히 긴 트레젝토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메소드들을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트레이닝도 하고 스램도 하고 그래서 이 모델들과 같이 이제 패키지로 해서 제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2A 데이터셋, 이제 환경 데이터셋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버틀넥 시나리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방 안에 모여 있을 때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트레젝토리가 그들의 그 경로가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가. 그래서 건물을 하나 디자인을 해서 그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패스 파인딩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어느 한 방 안에서 그 합성해낸 블루프린트 내에서 한 방 구역에서 이제 어떤 특정 목표 지점으로 향하라고 할 때 어떤 길을 따라서 가고 어떤 곳에서 이제 버튼렉이 형성이 될 것인가, 어떤 곳에서 컨제스션이 형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매트릭은 굉장히 스탠더드한 매트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average displacement error라는 거는요. 이제 평균적으로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비교를 해서 실제 트레젝토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각 점마다, 각 스텝마다 계산을 한 다음에 평균을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YA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고 YA hat이 그 예측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A는 각각의 A 점수입니다. 각각의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그 이후에 대해서 이것을 각각의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제 합한 다음에 나눴죠. 그죠?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AD는 단순히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 값, 그 여러 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평균의 평균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하나의 매트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매트릭 셋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Final Displacement Error는 나는 사실 중간에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는 관심이 없어.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골에 도착을 했나 안 했나 그것만 궁금한 거야. 그 경우에는 이제 그것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에러를 골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똑같이 미니멈 에버리지 맥시멈을 계산할 수 있죠. 저희가 추가로 제시를 한 매트릭은 이제 리얼리즘 매트릭들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컬리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컬리전을 했을 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람과 환경, 건물이 컬리전을 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카운팅을 한 거죠. 카운팅을 해서 이제 AC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그 스레시홀드 이거는 이제 각자가 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0.3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0.3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거의 소셜 디스턴스가 0.3m라는 거고요. 0.3m보다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충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카운트를 해서 일종의 확률을 계산을 한 거죠. 그게 ACFL,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컬리전 프리 라이클리후드고요. Environment Collision Free Likelihood는 이제 Environment 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맵을 이제 격자로 나눠서요. 각 격자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냐 아닌 곳이냐라는 것을 이제 바이너리 맵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X 코디네이트 각각의 트레젝토리의 각각의 로케이션을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현재 사람이 있는 위치에 현재 트레젝토리의 현재 위치에 그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제 단순히 카운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인바이러먼트 맵이 지금과 같이 보시는 바와 같다면은 예를 들어서 1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0이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완벽합니다.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ECFL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레이션이 생겼죠. 그래서 그 ECFL은 이것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완벽한 경우에는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최악의 경우 완전히 벽을 뚫고 사람들이 다니는 경우에는 0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decidability 매트릭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average displacement area, AD나 FD는 똑같은데 AD나 FD는 똑같은데 어떤 트래젝토리는 사람이 막 갈짓자로 가요. 사람이 갈짓자로 가는데 어떤 트래젝토리는 조금 돌아서 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갑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 트래젝토리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 그거를 고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멀티버스 엔트로피는 그 보다 덜 불확실하고 보다 덜 불확실하고 다시 말해서 로우 엔트로피가 덜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더 낫다라는 것을 그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래젝토리를 일단은 K의 디렉셔널 벡터로 벡터의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방향을 바꾸는가를 그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더 확신을 가진 트래젝토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레드가 좀 더 자연스러운 트래젝토리고 블루가 좀 더 덜 자연스러운 트래젝토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당시 기준으로 이제 state of the art 메소드였던 뭐 소셜 간이라든가 팩맷이라든가 트래젝토리 플러스 플러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베이스라인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state of the art 메소드 뉴럴 소셜 피직스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더 결과가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어떤 메소드들도 ECFL이나 그 MV가 다 좋은 경우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현재 나오는 메소드들이 다 인바이러먼트를 그다지 감안을 안 하더라고요. 그 환경 맵을 적용하는 메소드는 분명히 많은데 그 환경 요인 자체를 그렇게 크게 그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ECFL이나 MV 모두에서 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는 저희가 아직 못 봤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은 데이터셋 저희가 링크도 있고 그 QR 코드도 제시해 드리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이제 ECCB 2020에 처음 소개를 했었고 이제 팔로우업 페이퍼가 작년에 아이제카이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시뮬레이션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 대신에 이제 환경을 어떻게 잘 컴팩트하게 표현을 하고 사이즈에 관계없이 환경을 컴팩트하게 잘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장시간에 걸친 사람의 이제 모션을 어떻게 그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그 저희가 이제 프로블럼은 이제 롱텀 크라우드 플로우 프로젝션 프로블럼이라고 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바이러먼트에서 움직일 때 이제 각자 어디에 위치하고 볼 위치가 어디고 인바이러먼트 형태는 어떠하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그 컬러 이미지 보이시죠? 그 이미지를 저희는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어떤 위치에서 컨디션이 발생하고 어떤 위치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KG 인코딩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미지 압축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를 인코딩하는 방법들은 대부분이 다 바이너리 인코딩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디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물론 CNN이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로 필터링을 하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미지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환경 그
우리가 그 고려하고자 하는 이제 environment가 크면 클수록 이 맵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아무리 바이너리 맵이라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컴팩트한, 컴프레스드한 표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컴프레스드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 성능이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이제 케이지 인코딩이라는 걸 제시를 한 겁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0이 반복이 되고 있죠. 0000. 이거를 단순히 5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몇 번이 반복이 되는지. 가로하고 세로로. 그래서 VX, VI인 거고요. 그게 visibility X와 visibility Y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코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컴프레스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하고요. 이것을 만약에 원한다면은 디컴프레스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형태였던 5개의 제로하고 5개의 그 호라이즌털하고 버티컬 형태로 이제 도로 디컴프레스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메소드에 비해서는 뭐가 더 좋은데? 라고 이제 당연히 질문이 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바이큐빅이라든가, 바이리니언이라든가, 랭커즈라든가, 니어리스트 네이버라든가.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그 컴프레스드, 이미지 리사이징 메소드죠. 보통 포토샵 같은 데서 많이 찾으실 수 있죠. 그래서 리사이징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줄였다가 다시 늘리면은 이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줄였다가 늘리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케이지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로스리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상황을 또 감안을 해봤고요. 이제 이거는 그 레벨 오브 서비스라고 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람이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사람 수가 0.27명이고요. 이제 F 같은 경우는 제일 많아서 제곱미터당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2.17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분석 방법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false positive고 파란색은 false negative고요. 그래서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대. 빨간색이 false negative고 파란색이 false positive인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prediction 결과는 굉장히 브라운트스하고 유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컴프레션 레벨에 따라서 비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든가 서로 다른 크기를 가졌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고 건물 디자인이 이제 엑시스 얼라인이 아니라 정말 리얼한 디자인인 경우에는 어떤 것인가 그 경우에도 이제 적용을 했었고요. 그 2022년 작년 아이제카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이제 컴프레션 다른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이제 후리아 에소비스트라든가 지오디스틱 인터랙션 같은 것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는 그렇게 많이 기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을 하겠는데 근데 핵심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핵심 스토리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environment가 지어졌을 때 장기적인 트레저토리 패턴을 이제 프리딕션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의 모션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환경과의 인터랙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장기적인 연구하고 연구도 진행을 하고 싶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하다면 시작을 하고 싶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대환 교수님하고 이제 말씀 또 몇 번 나눴었는데 이제 혹시 성대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방학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요 저희는 대환영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